안녕하세요. 내돈지킴이 김 대표의 재무랩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너무 핫하죠? 그리고 절대적인 원인이 AI와 반도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무지성으로 반도체 시장에 투자하기엔 너무 불안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아무 지식 없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일반적인 교양 수준에서 AI 생태계,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밸류 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 문과생 경영학과 학생이지만 진짜 반도체 공부 이번에 열심히 했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반도체 시장의 뼈대를 잡고 구조를 파악하고 어떤 순서로 공부하고 이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감이 생기실 거예요. 꼭 돈 쓸어 담는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지식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너무 재밌을걸요. 저는 공부하면서 진짜 도움 많이 됐습니다. 자, 쉽게 풀어드릴게요. 가봅시다. 자, 이거 먼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AI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어요. 이거 닷컴버블 아니야? 돈만 태우고 실제 수익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부정적이었던 기관들도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시장에 깔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닷컴 버블 때는 기대감은 컸지만 실제 수익 모델이 약한 기업들이 많았어요. 반면 지금 AI 시장은 단순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매출, 데이터 센터 수요, AI 서비스 이용료, 기업용 AI 솔루션 등으로 실제로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AI 산업은 자본 집약적 산업이에요. AI를 하려면 엄청난 서버,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 냉각 시설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투자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잘 연결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버블이 아니라 성장 산업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AI 투자 할만하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AI 투자의 출발점은 어디가 돼야 할까요? AI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는데요. 하이퍼스케일러란 쉽게 말해서 AI와 클라우드 인프라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초대형 기업들입니다. 딱 네 곳이 있는데요.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네 기업이 AI 산업의 핵심 투자자입니다. AI 서비스를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사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장하는 기업들이에요. AI에 투자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회사 네 곳을 머릿속에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이 네 기업의 실적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실적이 아닙니다. AI 시장 전체가 잘 가고 있는지, 실제 돈이 벌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기업의 분기 실적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기업들이 AI 시장의 돈줄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AI 투자를 계속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요. 뒤에서 말씀드릴 GPU, HBM, DRAM, SSD 수요도 늘어나요.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수주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이들이 AI 투자를 줄이면 데이터 센터 수요와 함께 나머지 수요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보려면 삼성전자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AI의 돈을 계속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I가 뜬다, 핵심 투자자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았는데 핵심 투자자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AI가 뜬다면은 챗 GPT 같은 서비스만 뜨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서 장비를 파는 기업, 메모리를 파는 기업, 기판을 파는 기업, 검사 장비를 파는 기업, 냉각과 전력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반도체 공부는 바로 이 밸류 체인을 공부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까지 이 밸류 체인의 수혜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밸류 체인을 분석할 때 공부하는 순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큰 구조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연산하는 반도체예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 역할을 해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반도체죠. 챗 GPT에 질문을 던졌을 때 빠르게 답변이 나오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의 연산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저장되고 불러와지는 과정은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이 있죠. 둘 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현재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에는 3개의 3대 축이 존재합니다. CPU, GPU, ASIC 반도체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먼저 CPU는 전통적인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대표 기업은 인텔이 있습니다.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에서 출발했지만 AI 시대에서 대규모 병렬 연산에 강해서 핵심 반도체가 되었죠. 대표 기업은 그 유명한 엔비디아입니다. ASIC 반도체는 특정 목적에 맞게 설계한 자체 칩이라고 보면 돼요. 빅테크들이 보유한 자체 시스템 칩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엔비디아 GPU를 쓰는 건 맞지만 빅테크들은 자기 자체 칩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엔비디아 GPU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칩 전략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CPU 대표 기업으로 언급한 인텔 있잖아요. 인텔은 예전에는 반도체의 상징 같은 기업이었지만 AI GPU 시대에서 엔비디아에 비해 관심을 덜 받았죠. 그런데 인텔이 다시 오르고 있는 분위기예요. 핵심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GPU가 부족해졌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GPU가 부족하니까 CPU라도 활용하려고 하죠. 물론 CPU가 GPU를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닌데 GPU 공급이 부족하면 CPU의 역할도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인텔은 미국 정부가 밀어줄 수 있는 기업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반도체 제조와 CPU 경쟁력을 키우려면 인텔을 무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밀어주는 기업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서 또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기업이 브로드컴이에요. 브로드컴은 A식 반도체, 즉 자체 칩 쪽에서 중요한 기업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자체 칩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체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CPU의 인텔, GPU의 엔비디아, A식 반도체의 브로드컴이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다. AI 반도체를 공부할 때 이 세 축을 꼭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 얘기했으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요즘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 서비스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연산 작업도 빨라지고 정확도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좋아질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과 답변이 축적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AI는 데이터를 먹고 성장합니다. 질문이 많아질수록 학습 데이터와 활용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를 저장하고 처리할 인프라가 더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AI 사용량이 더 늘어날수록 데이터 저장과 처리량이 아주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 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메모리예요. 대표적으로 D램과 HBM이 있어요. 비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남아있는 메모리예요. 대표적으로 SSD 같은 저장 장치 생각하시면 됩니다. AI에서는 둘 다 필요하지만 특히 휘발성 메모리 안에서 두 가지 강조하고 싶은데요. HBM과 D램이죠. HBM은 AI 전용 고성능 메모리이고 D램은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HBM이란 무엇인가?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압축한 형태입니다. D램 하나하나는 작은 메모리 칩이에요. HBM은 이 D램을 4개, 8개, 12개처럼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왜 이렇게 쌓을까요? AI 연산은 엄청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해요. GPU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를 늦게 가져오면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GPU 옆에 아주 빠르게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HBM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GPU가 AI의 연산 엔진이라면 HBM은 그 엔진의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고속 메모리입니다. HBM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는 1등 SK하이닉스, 2등 삼성전자, 3등 마이크론입니다. 그리고 D램은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I 전용 고성능 메모리로 HBM이 있다면 일반적인 메모리 수요에서는 여전히 D램이 중요해요. D램을 잘 만드는 회사는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SK하이닉스, 3등이 마이크론입니다. 그러니까 HBM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강하고 D램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강해요. 그러니까 둘 다 한국 기업이 핵심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AI 서비스를 많이 사용할수록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은 연산과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GPU가 더 필요하고 HBM과 DRAM도 더 필요해집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할수록 데이터가 쌓여요. 데이터가 쌓일수록 저장 장치와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요. AI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자,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여기까지만 말하고 끝내면은 좀 진부한 것 같아요.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클라우드 서비스, TPU, 그리고 소부장 얘기까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AI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에는 GPU가 필요해요. 그런데 GPU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GPU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HBM이 필요하고 DRAM도 필요해요. 그런데 HBM과 DRAM 가격도 너무 비싸졌어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회사 내부 데이터를 저장하고 AI를 돌리고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 서버 안에는 고가의 GPU, HBM, DRAM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직접 다 사려면 비용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직접 서버를 구축하는 대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기업의 서버를 빌려 쓰게 됩니다. 클라우드는 쉽게 말하면 남의 서버를 월세 내고 쓰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건물을 짓고 전기, 냉각, 보안, 장비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거대한 서버 인프라를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GPU, HBM, DRAM 같은 가격이 비싸질수록 오히려 클라우드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들이 직접 장비를 사기 부담스러워할수록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AI 시대의 GPU, HBM, DRAM 가격이 모두 상승하면서 클라우드 수요가 더 커질 것이라는 인사이트를 우리는 얻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4개의 하이퍼 스케일러 중에서 클라우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기업은 구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구글의 클라우드 성장성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관련된 이슈도 많이 챙겨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GPU 말고 TPU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TPU는 구글의 자체 AI 칩인데요. 구글은 아까 말한 클라우드 성장뿐 아니라 자체 반도체 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가의 가치가 더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무조건 엔비디아 GPU만 쓰는 게 아니라 자체 칩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GPU만 계속 사면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공급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은 TPU,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 아마존도 자체 칩, 테슬라도 자체 칩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시장은 단순히 엔비디아 독점으로만 보면 안 되고 GPU, TPU, ASIC 반도체 자체 칩 구도로 확장해서 보면 좋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다음은 소부장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연결해 줄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반도체 소부장인데요.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의 줄임말입니다. 반도체는 칩만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칩을 올릴 기판이 필요하고, 칩과 칩을 연결하는 소재가 필요하고, 공정 장비가 필요하고, 검사 장비, 패키징 기술, 냉각과 전력 관련 부품도 필요합니다. AI 반도체가 커질수록 이런 주변 산업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시가총액도 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죠. 반면 소부장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거나 수주가 늘어나면 주가가 훨씬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위험도 크지만요. 그래서 단기 매매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지만 산업 구조를 제대로 보고 공부하면 큰 흐름을 잡을 수도 있는 게 소부장 시장인 것 같아요. 자, 듣느라 수고했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 한 번에 쫙 짚어볼게요. AI가 좋아진다는 말은 너무 막연해요. AI가 좋아지면 누가 돈을 쓰는지 봐야 합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쓴다. 그들은 어디에 돈을 쓰는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는 뭐가 들어가죠? GPU, CPU, ASIC 반도체, TPU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GPU가 많이 팔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HBM과 DRAM이 필요하고 HBM과 DRAM을 잘 만드는 회사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입니다.
그런데 칩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기판, 소재, 부품, 장비, 검사, 패키징 등 소부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AI를 공부하려면 반도체를 공부해야 하고 반도체를 공부하려면 소부장을 공부해야 한다. 이것이 강의의 핵심 흐름입니다. AI는 겉으로 보이는 서비스고 반도체는 그 서비스를 돌리는 엔진이고 소부장은 그 엔진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뼈대와 혈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쭉 흐름을 숙지하고 있다면 어디 가서 반도체 조금은 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유용한 투자 지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